11월 14일 목요일 여러분들 오마이TV 박종희 핫스팟 함께하고 계신데요. 좋아요부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 안 하신 분들 오마이TV 구독도 해주시고 슈퍼챗도 받고 있습니다. 네, 슈퍼챗도 받고 있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도 받고 있고 많은 응원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마이TV와 함께 현장도 생생하게 많이 봐주시고요. 박종희 핫스팟 네 아침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 목요일이면은 사실 김용남 전 의원 인터뷰하고 또 뒤에 플러스되는 인터뷰 뭐 현안에 맞춰서 인터뷰를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또 특별한 순서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수요일마다 만났었는데 오늘 네, 목요일로 네, 이제 옮겼습니다. 네. 바쁘시다면서요? 뭐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수요일 일정이 좀 꽉 차가지고 제가 목요일로 네, 이사를 해서 와 있습니다. 네. 자. 집들이 좀 이사했으니까 집들이 겸해서 네. 지금 4,900인데 만까지 쭉쭉 만까지.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예. 조국혁신당 네. 이제 탄핵으로 정말 직진하고 있는 하고 모습인데.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탄핵 정당 중에서 음, 야당 6당 중에서 탄핵을 최초로 슬로건으로 걸고 그렇죠. 10월 말에 저희들이 서초동 집회를 했고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네. 날도 4시에 저희 독자 집회 원래는 서초동에서 1시에 있었는데 혹시 그쪽으로 오시면 안 되고요. 네. 내일 오후 그 4시 토요일 오후 4시에 토요일 4시. 당 독자 집회를 그 청와대 올라가는 네. 길에서 길 쪽에서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올라가는 쪽에서 예. 하고 그다음에 하고? 5시 반에 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시민 비상행동에서 주최하는 거기가 지금까지 민중운동단체, 시민운동단체 다 포함해서 가장 넓은 네. 연대 단체거든요. 거기서 주최하는 촛불 집회에 네. 조국혁신당 아하. 참여를 해서 야오당이 전체 참여를 합니다. 네. 촛불의 광장이 그만큼 넓어지는 데 있어서 탄핵을 앞세워서 열심히 또 투쟁했던 저희 당이 네. 조그마 작게나마 기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어제 이제 5개의 야당 소속, 그러니까 야당 의원 40명이 탄핵 연대를 공식 또 발족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함께 하시고 계신데, 네. 자 이거 의미가 좀 그래도 큰 것 같아요. 탄핵 연대라는 이름으로 야당이 또 힘을 모으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조국혁신당은 1차적으로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정돼 있는 안건 상정되는 김건희 특검법을 1차적으로 관철한다. 네. 예, 그거는 이제 관철한다. 오늘도 중요하지만 28일 날 재의결 거부권을 행사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재의결 표결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28일. 아하. 그래서 이번 주 집회, 23일 집회, 특히 다음 주 집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집회도 중요하고요. 다음 주 집회는 재의결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압도적인 민심의 흐름들을 좀 어떻게 우리 국민의힘의 나라를 걱정하는 의원분들이 당연히 저는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분들 8분 이상이 동참해 주시리라 믿는데 예.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참여가 이번 주 토요일 그다음에 23일 집회 참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특검을 관철하고 탄핵을 힘있게 추진하며 임기 단축 개헌을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놓치지 않는다. 놓치지 손에 않는. 쥐고 있는다. 아하. 카드로서 손에 쥐고 있는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탄핵 연대, 뭐 개헌 연대 이렇게 뭐 따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함께 이제 가고 있는 같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중도의 윤 대통령을 하차할 수 있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방안으로. 그러니까 2027년 5월 9일 날 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그분이 평화롭게 퇴근하는 일은 없다. 평화롭게 퇴근한. 예. 예. 27년 5월 9일 날 평화롭게 퇴근하는 일은 없다. 예. 그래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기자회견 보니까 임기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그 얘기 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어허. 중도 사태 없다. 그 얘기 하고 흔들릴 싶어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보세요. 그 박근혜 때를 계속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거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과하고 또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했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집권 의지에서 손을 놓은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대통령 자리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내 이러다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라는 얘기는 집권 의지가 스르륵 빠져나가는 느낌을 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대통령실에서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 기자회견을 사과 같지 않은 개사과 시즌 2를 시전하긴 했지만 예. 고민을 했을 거고 절대 집권 의지를 분명히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형사 처벌, 형사 소추에 대비하여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 안 되고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사과해야 된다. 어찌됐든 사과한다. 네. 이런 거 있잖아. 왜 그 부부싸움 할 때 알았어 내가 일단 잘못했어. 그럼 끝날 줄 알고 예, 사과하죠. 뭘 잘못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그렇죠. 이거의 이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 제가 보기엔 하나는 5월 9일까지 자기는 집권 의지를 꾸준히 갖고 있겠다. 라는 집권 의지의 천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찌됐든 사과하지만 뭐에 대해서? 소추에 예. 수사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기조로 아하.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요. 그 두 가지가 녹아져 있는 기자회견이었고 네. 권력 의지 끝까지 자리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는 안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의원님의 의지만 생각.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국정은 손에 놓고 손에서 놨잖아요. 네. 골프채를 손에 잡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방식으로 무슨 대통령 자리가 유지될 거라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때 기자회견에서 네. 대통령 인격이 참 바닥이구나라는 걸 봤어요. 미쳤어? 새벽까지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야야 목도 아프고 그만하자야. 뭐 하나만 더 할까? 야 무슨 소린지 저 그 외신 기자 한국어는 이해를 못 하겠어. 반말로 그렇죠. 찍찍 예. 무식한 뭐 이런 소리에 인격이 바닥이에요. 네. 예. 그 인격이 통반장님들도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럼요. 공적인 자리, 공식적인 자리, 전 국민이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자리인데. 그래서 그 헌정 질서를 수호할 의지도 없고요. 이제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게 드러났고요. 네. 그러면서 그런 인격이 바닥을 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품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아. 인격, 자격, 품격 이 그래요. 다 바닥에 떨어진 게 음. 여실히 드러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다 보고 평가를 하고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임기 단축이나 아니 그러니까 중도 하차로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길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200석 어쨌든 개헌하든 탄핵하든 200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특검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국민의힘이 그 결집력이 이거는 이제 공도 동망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그 이렇게 뭉쳐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완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요? 국민들이 이완될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고 또 몇몇 의원들이 되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요? 누가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뭐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예. 아니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세요. 되는데. 말씀하면 안 돼요. 관리 들어갑니다. 예. 관리 이게 또 들어갑니다. 포섭에 지금 나서고 있는 아니 근데 뭐 국민의힘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은-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또 그 특히 이제 다선 의원님들께서 네. 이렇게 저렇게 아하. 뵙고 있지 않을까라고 아하. 추정해 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28일 재의결할 때 8표의 이탈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한동훈 대표의 지금 입장을 보면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향해서 그동안 뭐 각을 세우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건 없이 이재명 대표 비난하고 또 거기다가 특감 얘기만 또 오늘 또 의총에서 특감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또 한 팀이 된 것 같아요. 윤석열 한동훈. 쫄보죠, 쫄보. 쫄보요. 예, 쫄보. 그래요. 쫄은 거예요 또. 또 쫄보고 예. 쫄보고 그 양반이 하는 게 지금 보니까 왜 당무감사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뒤에 게시판. 숨어가지고 댓글이나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절대로 본인이 직접 멀티를 뛰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보통 멀티 뛴다 그러잖아요. 멀티 뛴다. 예, 아이디 여러 개 맞아요. 두고 혼자서 아주 혼자 막 본인이 안 뛰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 멀티를 뛰긴 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왜냐하면 각자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 한 6개 정도 되잖아요. 가족 총동원 돼 있던데 아이디 이름으로는 부인, 장인 뭐 어머니 어머니도 뭐 다 있고 뭐 네, 그러더라고요. 처가 가족들이죠. 예. 처가 친가 뭐 다 예. 망라돼 있던데
그분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가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글을 올렸다라는 건 더 기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 멀티를 띄었다. 그게 한동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멀티를 띄었다. 네, 근데 그 아이디는 인증 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해야 된다며요. 맞아요. 국힘에서 본인 인증 실명 게시판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원래 이름은 안 뭐, 나오는데 원래 한땡땡, 예. 진땡땡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네. 한동훈 치면 검색이 쫘라락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알았을까? 업체가 잘못했어. 그거 왜 다 드러나게 했냐고. 설계를 잘못한 거고. 검색하면 드러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뭐 실명 게시판이지. 비실명으로 몰랐어요. 했어야지. 예. 비실명으로 하기로 했으면 비실명으로. 그러니까 인증 아이디를 만들고 로그인하는 데는 실명 인증이 필요하나 아이디를 만드는 데는 실명 인증이 필요하나 네, 글은 비실명으로 쓸 수 있게 해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마스킹을 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예, 근데 누군지 모르게. 그거를 다 까졌는데 하여튼간에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는 멀티를 띄었다. 아. 그게 한동훈인지 진은정인지 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니면 그 가족 실명 인증받은 아이디를 누군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누군가가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해찬 전 최고가 드루킹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론 조작 네.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친윤 쪽에서는 강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의힘 당사 앞을 왔다 갔다 하기가 요즘 힘들잖아요. 예? 민망하죠, 좀. 관종 당대표 물러가라. 관종 당대표 물러가라. 뭐 뽕보라 당대표 물러가라. 피켓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면 그런 피켓이 난무합니다. 배신자 아웃, 관종 당대표 물러가라. 뽕보라 당대표 물러가라. 탈모사 얘기까지 하세요. 탈모사. 살모사이에서 탈모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아니 누군가 멀티 띄었다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음.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 누군가는 실명 인증을 한동훈 대표 그렇죠. 가족들의 실명 거죠. 인증을 네. 받은 아이디를 가지고 있었다. 예. 그래 이제 쓰니까. 아니 뭐 그게 지금까지 드러난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아니다라고 당 대표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동명이인이다. 예. 동명이인이 그렇지. 동명이인이 한동훈. 다 모으기도 힘들겠다. 가족 동명이인들을 모으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한동훈 가족 동명이인을 모으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제가 보기엔 이거 수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또 고발했대요. 경찰이 고발했기 수사를 한다고 때문에.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식으로 밝혀질지 모르겠지만은 한동훈 대표의 연관성이 드러나게 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거는 친윤 쪽에서 득달같이 들고 일어날 거기 때문에 쉽지 않겠어요, 정치적으로. 뭐 그때 되면 이제 윤을 더 비판하겠죠. 게시판에 있던 이야기들을 실천하겠죠. 실천으로 국민 눈높이를 좀 보여달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이번 명태균 사태가 벌어진 게 저는 이제 그 대통령에게 네. 영적인 대화 방식으로 아하. 의사를 전달해야 되나. 경복궁 우리 이번에 이제 집회가 네. 광화문 앞에 효자로잖아요. 맞아요. 광화문 앞에 광화문대로에서 하는 청와대 가는 거잖아요. 길. 네, 동십자각 앞에서부터 대호가 쭉 뒤로 가는 건데 구술해야 되나? 아니 말하자면 명태균 말을 잘 많이 명태균 말이 현실화된 게 많은데 네. 야 임기 2년만 하고 물러나라. 음. 안 그러면은 경을 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안 들었잖아. 그다음에 그러네. 방 안에 있으라고 했잖아. 네. 그 거시기 그 주술사는 바깥에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바깥으로 계속 뭐 아하. 싸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명심말을 안 들어서 화가 지금 음. 당신들에게 화가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물러나라. 명심말을 들어라. 들어라. 라고 구술해야 되나? 아니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의 대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해야지. 이렇게 말해도 국민들의 상식과 합리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잖아. 그렇죠. 못 알아 그 사람들의 듣잖아요. 언어로. 그분의 언어로. 언어로. 영적인 대화, 꿈의 대화를 그래요. 통해서 의사를 전달해야 되나? 대한민국에 그래요? 경신연합회라고 있거든요. 네. 경신연합회가 저희 무속인들이 모여 있는데요. 어. 지역구 선거로 가면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요? 경신연합 회장님께 따로 연락을 한번 드려야 되나? 그들의 언어로 언어로 좀 얘기해달라. 전달해 주십시오. 그들의 언어로 대화해달라. 방송을 한번 해봐야 되나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자 그래서 특검법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균열이 있다라고 하니까 28일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어떻게 또 새로운 게 나올 거냐라는 건데 지금 어제 뭐 그저께 사이에 나온 돈봉투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코바나 컨텐츠. 코바나 컨텐츠 돈봉투 돈이 그냥 봉투만 부스럭거리는 게 아니라 돈이 500만 원.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노회찬 대표님께서 네. 그 검사 떡값 그 삼성에서 떡값 네. 해서 야
대한민국에 있는 떡집 사장님들만 좋아할 소식이다. 떡값이 저 정도구나. 떡집 사장님들이 그 정도 돈을 받고 떡을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떡값이 몇 백만 원, 떡값이야 몇십 뭐 이렇게 불렀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교통비가 500만 원이면 이거 뭐 타고 다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뭐 타고 다니는 겁니까? 뭐 과자값도 뭐 이 과자값 얘기도 하고 네. 옷값 얘기도 하던데. 아니, 교통비가 그 500이야? 아니 500. 근데 이 500이 이 저쪽에서는 그렇게 논리를 펴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라면 네. 500은 교통비일 수 있다. 그쪽 단위가 또 다르군요. 단위가 다르잖아. 네. 300은 감사의 마음, 그래서 500은 이제 교통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속을 첨부를 나게 하겠지.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이제 500만 원 얘기까지 듣고 또 KTX에서 특별 열차에서 또 만나서 그 회동을 특별 했다는 열차 거고. 문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자료가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정부에서는. 웃기죠. 자 보세요. 예. 옛날 그 최순실 사태 때 음.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정호성 비서관 등 소위 그 문고리 3인방이나 이런 쪽에서 자기 차를 가지고 밖에 태워. 나가서 예. 모시고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최순실만 그렇게 했느냐? 주사 아줌마도 바깥에 나가서 모시고 들어왔잖아요. 그때 다 드러났죠. 주사 아줌마. 네. 그거랑 뭐가 달라요? 아하. 그거랑 뭐가 달라요? 거기는 움직이는 대통령실이에요. 그렇죠. 움직이는 대통령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시계를 돌려보세요. 그 대통령 전용기 1호기. 1호기 예. 대통령 1호기에 그 이원모 비서관 부인 배우자 신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그냥 탑승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큰 논란이 있었죠. 예. 그것 때문에 아하. 논란이 됐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직전이긴 합니다만은 시기상으로 보면 그 직전이죠. 예. 그렇죠. 직전인가? 예, 그렇죠. 그 전이죠. 예. 예. 취임하고 6월 달인가 6월이니까 예. 그 직전인데 이미 열차에 그런 식으로 출입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사 구분이 안 돼요. 예.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그냥 활용해 먹고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 명태균 씨 얘기긴 합니다만 야 대통령 올 거니까 그 주식 사서 갖고 있으면 무조건 8만 원까지 가. 에너빌리티 네. 지금 주가가 그 많이 다시 조정이 돼 갖고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여튼 안 된 일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그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그렇게 요동을 친 이유는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 밥켓을 그 분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보틱스로 합병시키려고 해서 맞아요.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 밥켓 주주들은요. 도대체 이게 자본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그 최대 주주의 논리, 그 다음에 정치 논리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주가가 왔다 갔다 해요. 이러면서 무슨 밸류업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국장이 이 모양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예. 그래서 대통령과 권력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최대 주주, 그 네. 재벌 회장들, 재벌 총수들,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자본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자본시장을 제대로 키우는 방법이지. 그게 밸류업이에요. 예, 그게 진짜 밸류업이에요.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 밥켓 주주들은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 건실한 또 이익을 잘 내는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로보틱스랑 합병시켜가지고 또 역시 대주주한테 돈을 몰아주는 그쪽으로 가는 뭐 일단은 뭐 그게 뭐 좌절됐다고는 하지만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상법 개정을 비롯한 이런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안 되면은 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걱정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지 나이나님 지금 시방 5% 올랐다고 하시네요. 예, 뭐. 네, 하여튼간에 오르고 내리는 게 전부 다 소위 자본시장의 논리, 자본시장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권력과 최대 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개미들에게 이익이 될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전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척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KTX 두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넘어왔는데 KTX로 가면 하여튼간에 이거는 국정농단입니다. 나 지금 정말 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최순실, 천공, 건진한테 미안해. 근데 너무 최순실이 지금 막 억울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년째야. 몇 년째 감옥에 있어요. 박근혜 나왔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나왔고 명태균은 저 이렇게 다니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그 뭐 그러고 있으니 내가 네. 그 최순실 최순실. 씨한테 미안할 정도고 최순실이 억울할 정도고 네. 그 천공이 대통령실 이전에 그 직접 개입했다 그 얘기를 들었다. 물론 천공 말도 저는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한 사람 말만 듣지 않거든요. 뭐 이분이. 체크를 했겠죠. 제가 여러분 얘기 들으면 한 10명을 관리를 하신대요. 10명 10명 정도한테 얘기를 듣는데 어허. 예. 뭐 그래요? 그게 숫자가 딱 10명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한 의견을 사람한테만 들었다. 듣진 않아요. 네. 예. 원래 어허. 그래요. 원래 어허. 무속인의 말을 잘 믿는 사람들은 네.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끝까지. 그래? 이 양반이 영빨 떨어졌구만. 그래? 아이고 이 양반도 요즘 조금 그래. 그래? 그렇게 아이고 비교를 하고. 이 여기 좋네. 아하. 이쪽으로 합시다. 예. 보통 이렇게 채택을 한단 말이지. 어쨌든 간에 명태균이 뭐 산머리가 오른쪽 왼쪽 뭐 그런 소리 했었고 북한산 인왕산도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가면 되진다고. 예. 이 뭐 그런 거 표현도- 아닙니까? 예. 뭐 그런데다가 뭐 건진을 김영선이 팔고 다닌다고 열받아가지고 김영선 전 의원 팔고 다니다 막 뭐라 하잖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건진 누가 팔고 다닌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재벌 기업들한테 조심하라고. 건진 조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명태균 같은 양반은 창원산단 관련해서 이번에 한겨레 21에서 김한 기자가 오랜만에 특종을 했던데 네. 부시장이 몇 번을 가가지고 보고를 하고 거기서 선 그어주는 대로 창원산단 입지가 선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 충격적입니다. 사람들한테 땅 사게 하고 그러니까 건진 저리 가라. 저리 또 가라. 미안하죠. 건진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 이랬는데 명태균이 있었네. 그래서 명태균 이제 국정농단 뭐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이거니와 국정의 농단을 계속해서 해왔던 이런 단초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쪽 논리는 뭐냐면 예. 이제 두 가지입니다. 논리는 뭐냐면 그냥 대통령이 아이고 뭐 그냥 단순히 의견 좀 전달을 한 거지. 그렇죠. 라는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한 거고요. 했던 얘기. 그 다음에 이번 영장 네. 오늘 영장 결과가 나올 텐데 김영선 명태균에 대한 영장 특히 명태균에 대한 영장 기재 사실로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관계를 과시했다. 과시.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로 가는 법적인 다리를 끊는 거예요. 그게 지가 그냥 과시하고 다녔다는 거야.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김건희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냥 예. 지가 과시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태균 뭐라고 얘기하냐? 정치자금법의 문제일 뿐이다 하고 김영선과 본인의 문제만 있는 거고 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다리를 끊어놓고 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를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그거는 너스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맞아요. 너스레다. 대통령실의 과시. 영장에 있는 과시라는 말과 명태균의 너스레란 말은 똑같은 아하.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원인 하고 없이 있네요. 내가 그냥 부풀린 거예요. 아. 원인 제공자 대통령 부부는 원인 제공자가 아니야. 강 건너편에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핵심이 창원산단 빠지는 얘기를 거잖아요. 쭉 보면 예. 창원산단 그 뭐 부시장이나 뭐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명태균의 정체를 몰랐다. 민간인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민간인한테 처음 창원산단이요. 네. 어떻게 되냐면 처음 계획은 홍남표 시장이 처음 나왔던 계획은 10만 평이었어요. 근데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지사가 200만 평 200만 평으로 확 늘립니다. 네. 100만 평으로 확 100만 늘려요. 100만 평으로. 네. 그랬다가 명태균이 개입하면서 300만 평으로 늘어나요. 야. 그랬다가 결국 조정이 돼서 100만 예. 평으로 줄어들긴 합니다. 100만 평으로 낙착이 돼서 쭉 가는데 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명태균이 다 선거주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명태균이 보고서를 써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는 보고서를 썼다라는 정황도 나와요. 보고서 쓰라고. 예. 그럼 이제 대통령실 논리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민간인 명태균이 민간인 김건희에게 보고서를 낸 거예요. 뭡니까? 그런 거죠. 예. 민간인들끼리? 네, 민간인들끼리 의견을 교환한 거지. 민간인들끼리 의견을 교환한 것일 뿐 네. 이 창원산단은 그냥 공식적 절차를 당연히 공식적 절차에 따라서 그럼요. 진행됐지. 그거는 절차는 법적 절차가 있으니까. 공식적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민간인이 창원 부시장한테 네. 전부 다
부시장과 국장에게 보고를 받고 아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입을 했는데 아. 그리고 그 보고서를 민간인 김건희에게 내기도 했는데 네.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게 눈 가리고 아웅도 이런 식의 눈 가리고 아웅은 그 어떻게든 또 부시한테 이제 부시래 트럼프랑 골프 치려고 골프 연습했다라고 말하는 그 수준.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앞뒤도 야.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게 김영선한테 뭐 7천 몇백만 원 받은 걸 했더라고요. 이 영장에는 네. 그게 보도가 좀 됐는데 음. 그 돈을 왜 받았는지 이게 잘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죠. 그 돈을 왜 줬는지 그게 설명이 안 돼요. 예. 그냥 뭐 도움을 받았다. 아,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그때 그 JTBC 배순주 기자인가요? 아주 질문 날카로웠죠. 명태균 씨를 걷게 만든 예. 명태균 기적을 씨를 기적을 일으켰죠. 막 빠르게 걸어서 사라지시더라고. 네. 그 당신 신용불량자라 어차피 계좌 추적하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벌컥 내죠. 답할 얘기 없는 거예요. 얘기 없는 뭐라고 거죠. 할 얘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네. 돌리는 방식이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어요? 아니 김영선 씨가 수십억대 수백억대 자산가인데 당신한테 왜 돈을 빌리냐 신용불량자한테 그랬더니 그건 김영선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또 화를 내죠. 그러니까 이게 전곡을 찔리니까 할 네, 말이 화를 없어가지고 내는 그냥 화를 내고 막 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지팡이 화법이죠. 들고. 전국을 찌르면 경로합니다. 아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끼리끼리 통하는 유유상종이라고. 그럼요. 유유상종. 통했다. 네. 야 그러면은 오늘 구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의원님? 오늘 구속됩니다. 구속된다. 제가 보기에는 100% 구속이에요. 구속되는 건 안 좋잖아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이제 안 좋은데 예. 아마도 싫을 거 대통령과의 다리를 끊었기 때문에 본인이 몇 달 좀 있다 와. 또 뭐 길어지면 한 1년 있다 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그렇겠죠. 갔다 와라. 그렇게 안 된다. 아. 두 가지 이유로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첫 번째, 대통령이 본인 얘기대로 2027년 5월 9일 날 평화롭게 퇴근을 한다. 네. 상상도 하기 싫다. 근데 만약 이제 경우의 수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밖에 나와서 문제 만드는 거를 대통령이 좋아하겠어요? 지금 명태균 스피커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김소연 변호사의 호연지기와 김소연 변호사의 아주 그냥 그 장판교의 다 장비처럼 확실히 누비고 계세요. 예, 확실히 이제 공천 개입을 의혹을 확실히 확인시켜주는 확인시켜주시고 네, 그분은 시나리오 지금 만들어주고. 그 이준석에 대한 적의 때문에 안 보여. 안 보여. 주변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다가 이렇게 그 칼을 휘두르는데 명태균 목도 댕강 날아가고 대통령 목도 댕강 날아가게 생겼어요. 오직 이준석에게 돌진하기 위해서 참 재밌는 분이야. 예, 호연지기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호연지기. 우리가 가리지 않아. 보고 있습니다. 예, 가리지 않아. 이 자리에 노영희 네. 변호사랑 김소연 변호사를 초청을 하면 나오실 분이야. 안 불러주면 본인이 방송을 켜요. 또 그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튼 그래서 예. 그 5월 9일까지만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한다라면은 그래서 못 나오는 거고 네. 권력이 바뀌면 그래서 못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네. 못 나온다. 그래요. 명태균 씨의 이런 의혹들이 얼마나 해소가 될까? 하지만 핵심이 빠져 있는 구속영장 우리가 봤기 때문에 윤 그래서 특검이 대통령한테까지는 못 올라간다. 현재 창원지검의 특검 수사만으로는 거기까지 못 간다. 검찰 수사는 안 된다. 창원지검 수사 창원지검의 수사만으로는 안 된다. 특검이 필요하고 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 김소연 변호사 말씀하셨지만은 이준석 또 김종인 이런 얘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오세훈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거 뭐 이제 시선 돌리기죠. 물론 뭐 김종인, 이준석 범죄가 있으면 범죄 혐의가 있으면 범죄 혐의대로 다 수사해야 되는 거 맞죠.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는 건 맞죠. 네. 근데 지금은 대통령실로 향하는 그 수사의 칼날을 이렇게 옆으로 돌리려고 하는 시선. 그 당시에 당 대표가 잘못했겠지. 뭐 그런 거죠. 책임이 있지. 뭐 이렇게. 오세훈은 왜 안 해? 오세훈 그 양반 정치 그만둬야 돼라고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다 앞날을 점지해 주셨잖아요. 김종인 할배 집에 가야 되고 뭐 오세훈은 정치 그만둬야 되고. 네, 듣다 보면은 이준석은 악의 축이고. 정리를 다 해주더라고요. 이준석은 악의 축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자마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또 폭로했습니다. 뭐라고 폭로했습니까? 저 그거 못 보고 아, 왔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기자들과 만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대통령이 저에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 하신 적이 있다. 네. 이제 이쪽은 이제 네. 그런 거지. 자기한테 지금 지금 명태균과 용산이 그다음에 보수 언론이 이준석한테 이준석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 화살을 쏘니까 네. 아니다. 대통령실로 화살을 돌린 거지. 아, 서로 예, 서로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이다. 자, 이 과정에서 다 깝시다. 다 까자. 다 다 까자. 깝시다. 아니,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될 그럼요. 그럼요. 권리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준석 의원도 이제는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제 김소연 변호사까지 나서가지고 악의 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의원한테 다 이제 몰아버리는 분위기가 되니까 아니 이 지선 때 지방선거 때 특정시장 공천 요구했어. 윤석열 요구했어. 그리고 이게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녹취 파일이 뭐 그런 거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확인되는 사안들도 어떻게 공개를 할 그 것이냐. 양반은 뭐 그 원래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하도록 그 예. 설정을 해 놓고 있다. 바로바로 라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예, 저는 클라우드에 그렇게 기억하는데. 구글 드라이브에 다 있을 거라고 예. 하니까 그걸 까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을 것을 위해서. 저는 네.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음.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같이 방송도 많이 하고 네. 해서 이준석 대표의 재기발랄함 이런 거 충분히 인정하고요. 보수 정치권에서 뭔가 좀 이 이제 올드 보수를 뉴 보수로 좀 새로운 보수로 프레시한 뉴라이트 너무 오염돼 갖고 프레시한 보수가 제대로 서기를 저는 바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명태균 토마토 사태가 그 토마토 뉴스 토마토에서 첫 보도가 나왔을 때 본회의장에서 만나서 다 말해라. 그게 정답이다. 다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정답이다. 이미 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때 그거를 이렇게 또 오마이뉴스가 잡았나 뭐 해가지고 네, 사진이 동영상으로 동영상까지 했어요. 동영상도 나왔어요, 동영상까지. 맞아요. 그래서 꽤 조회수도 나왔는데 네. 둘이 뭔 얘기했냐, 뭔 뭐 얘기했냐. 다 얘기해, 뭐 하고 뭐 귀에다 대고 얘기를 에, 할까 어쩔까 에. 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 아직 나이 젊거든요.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국민들의 용서를 받고 네. 용서해 주신다면 정말 좀 다른 자세로 정치를 시작하는 그렇게 하면 기회가 있을 텐데 자칫하면 같이 떠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인 줄 알았더니 또 구태로 함께 엮여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양두구육 개장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난 개곡인지 알고 있었어요라는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네요. 그때는 개곡인지 모르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 개곡이어서 죄송합니다라는 취지로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실은 저도 뭐 예. 개곡인 줄 알았는데 뭐 차마 그렇게 못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개고기는 개고기, 양고기는 양고기 정확하게 구분해서 팔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네. 단순히 이거를 본인의 정치적인 뭐 방어를 위한 수단, 카드, 정치적 수단으로 본인의 알고 있는 정보를 사용하면 국민들이 그거 다 알거든요. 그럼요. 예. 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명태균 씨는 사실 자기가 이제 카드를 가지고 이거 딜을 하려다가 그런 아니면 거죠. 지키려다 국민들이 그걸 다 했는데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녹취가 윤석열 대통령 녹취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명태균 씨도 더 이상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데 보통 예. 이런 일에 이제 뭐가 문제냐면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상선 차단을 한다고 해요. 상선 차단. 그러니까 보통 어떤 선거나 이런 네.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쭉쭉쭉쭉 밑에 올라가. 이제 실무하는 예. 사람이 있고 팀장이 있고 담당자가 있고 그걸 최종적으로 실무 집행 책임자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의사결정권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실무 집행 책임자 선에서 끊는 거예요. 위에까지 안 올라가게. 근데 윤석열, 김건희 이 양반은 네. 소위 그런 영어로 하면 하이어라키가 없어. 그냥 직거래야. 명태균이랑 직거래야. 아하. 새벽까지 문자하고 아하. 전화하고, 그렇죠. 전화하고. 예, 텔레그램하고, 음. 텔레그램 폰, 텔레폰.
새로운 용어를 대통령이 알았어요. 텔레폰이라고 했잖아. 예, 텔레폰하고 맞아요. 그냥 다 직거래야. 직거래를 해. 그러니까 상선 차단이 어려워요. 아하. 그렇네. 그냥 그런 명태균이랑 특성도 있네요. 대통령이랑 직접 얘기하면 그냥 나와버리잖아. 보통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밑에 사람들이 있죠. 항상 누가 네, 있어요. 항상 누군가 있어요. 네. 그래야 상선 차단이 되는데 안 돼. 음흠. 여기는 그냥 직방이야. 아하. 야, 그래서 더 이제 위험한 상황에 윤 대통령 부부가 몰려 있는데 이준석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자들이 하도 질문 주셔서 기록 몇 개를 찾아봤는데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도 찾아봤다. 기록에서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또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음. 지금까지 왜 마치 처음에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 대화했을 때 선의의 조언이라는 얘기 왜 해? 지금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신의 정치적 카드로 쓰겠다는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정말 네. 이랬지만 이번에는 정말 진솔하게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폐허 위에서 보수를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망해 봅시다. 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폐허 위에서 배우에 재건하자. 다 거짓말 가면극하고 있고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정치적 카드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도 그러고 있는 거고 아하. 거기는 증거 운명 공동체라니까요. 여사랑 카톡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아다시피 고발사주 그 건 이 뭐 몇백 네, 건씩 네, 하잖아. 건. 몇백 건씩 몇백 건씩 하잖아요. 네. 그 카톡에도 중간에 자꾸 김건희 여사가 점 찍고 그렇게 카톡했나 모르겠는데 맞춤법 다 틀리고 예, 예. 한두 번 틀리는 게 아니라 네. 왜 자꾸 중간에 점을 찍는지 모르겠어. 김건희 여사는 여튼 난해합니다. 예. 증거운명 공동체예요. 범죄 운명 공동체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준석, 심지어는 김종인, 오세훈, 네. 명태균 뭐 등등등이 다 다 얽히고 설킨 증거운명 공동체, 그렇네. 범죄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예. 그럼 이것을 부분적으로 땜빵하고 뭐 골프채로 막아보고 무슨 뭐 김민전 최고위원 나 어제 이 기사 보고 저는 기함을 했는데 슈퍼스타 얘기 말씀이시죠? 슈퍼스타 대한민국은 그래서- 경제 슈퍼스타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로 때울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건강한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네.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지을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려면 솔직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이야기, 증거 다 공개하시고요. 이준석 의원이. 네. 그다음에 보수 쪽에서 내올 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 네. 임기 단축 개헌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그나마. 카드를 놓지 말고 있자라고 아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딜이 그나마- 또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나마 그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임기 단축 개헌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탄핵으로 날아갔을 때 그 후폭풍은 받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때 어떻게 네. 됐습니까? 보수가 네. 진짜 괴멸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기 위해서 보수 쪽에서 안 되겠다 하고 들어올 수 있으니 임기 단축 개헌은 들고 있자. 박근혜 네. 때 그 저기 사과하자마자 임기 단축 개헌안 나왔거든. 아, 거국 중립내각 얘기도 맞아요. 그 얘기 나왔었고요. 나오고 그때 별의별 그런 카드가 카드들을 다 나왔죠. 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카드들을 내도 탄핵을 막을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네. 예. 예. 안 받아들였고 국민들이. 맞아요. 예. 그 우리도 지금은 탄핵을 이야기하고 검찰 김건희 특검을 이야기해야 돼요. 네. 이야기하고 임기 단축 개헌 카드는 손에 쥐고 있어야죠. 버리지 않고 쥐고 있으면 보수 쪽에서 네. 살려달라라고 살려달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카드라고 살려주세요. 봅니다. 예, 하면서 그러면 임기를 어디까지로 할 거냐? 우리가 만약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한다면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요. 네. 하나는 임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쪽으로 해야지 질서 있는 퇴각을 위한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저기서 또 전열을 정비하고 네. 나올 그다음에 수 있다. 질서 있는 퇴각을 위해서 네. 임기 단축 개헌 플러스 개헌과 관련된 이런저런 논의를 해야 되니까 국회에서 논의하자라고 국회로 끌고 들어가면서 네. 광장을 차갑게 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경계해야 돼요. 손에 카드에 쥐고 있대 경계해야 될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왜냐하면 모든 논의가 그럼 국회로 수렴됩니다. 그렇죠. 물론 국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탄핵의 광장을 더 넓게 탄핵의 용광로를 더 뜨겁게 네. 올리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그 뜨거워졌을 때 방법론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탄핵론으로 갔을 때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약점은 뭐냐? 헌재예요, 헌재. 지금 6명밖에 안 되고 대통령이 임명을 더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대통령은 그냥 임명 안 하는 게 자기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6명이 진짜 만장일치가 되기 쉽지 않잖아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6명 이상 탄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요. 탄핵의 가결 요건이 자체가 과반이 아니에요. 6명의 6명. 과반이 아니라 6명이 어려워요. 돼야 돼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은 그거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헌재 재판관을 추가로 더 네. 저기 안 하지 넣고.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튼 동력은 기본적으로 지금 11월 달은 오히려 정당이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이 동력을 끌어가기 위해서. 네. 그런 정세 판단은 조국혁신당에서 했던 거고 왜냐하면 시민사회 단체들은 그 논의하고 확인하고 또 절차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광장이 넓어지려면은요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나오거든요. 가족들과 같이 손을 잡고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장수풍뎅이 연구회, 민주묘총 이런 분들이 동문들하고 같이 집회 끝나고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렇게 넓어져야 돼. 근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진압복 입고 온 거고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당연합니다. 네.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진압복 입고 온 거고요. 네. 한창민 의원을 그렇게 저는 막 깜짝 진짜 놀랐습니다. 뭐 이렇게 확 집어 던지고 발에 밟히고 뭐 예. 발에 밟혔는지 하여튼간에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바닥에 휙 사라지잖아요. 쓰러졌어요. 바닥에 예. 쓰러지잖아요. 예. 그게 한창민 의원을 대하는 국가폭력의 민낯은 우리가 그것대로 분노하고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은 그걸 통해서 효과를 100% 본 겁니다. 국회의원도 폭행당하는데 가족들과 아하. 손붙잡고 갈 수 있겠어요? 분노한 사람들은 언제나 광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분노한 사람들만 나와라. 아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분노가 아주 그냥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끌어오르는 사람들이 광장에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 근데 나와도 순순히 니들이 광장을 넓히는 것은 놓아두지 않겠어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대국민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대국민 심리전. 그래서 어허. 어떻게 안전하고 집회와 집회 시위의 자유, 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게 할 것이냐. 네. 어떻게 아이들 손을 잡고 집회 촛불 광장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냐가 고민이고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민변이랑 어제 협의를 끝냈어요. 어떤 협의가 조국혁신당 있습니까? 의원 1명, 민변 변호사 1명 이렇게 짝을 지어서 경찰 폭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네. 예, 짝을 지어서 그 갈등과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지점에 먼저 가서 선 조치하고 네. 국가 폭력을 감시하고 막아보자. 필요하네요. 예. 예. 그리고 뭐 다른 당에서도 이런저런 이제 그런저런 고민들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어제 민변이랑 네. 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짝을 이뤄서 저희들은 이뤄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리로 네. 그 의원님들 이게 보면 앞자리에 집회 앞자리에 의원님들 앉는 자리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 앉아 있기보다는 네. 시민들과 경찰이 충돌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가겠다. 라고 공동 결정을 하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뭐 이 집회기까지 쭉 이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끝까지 버티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권력기관들 또 이 사정기관들 또 경찰들까지 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지금 야당의 대응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광장에 있는 시민들과 연대해서 또 그 안전을 지키면서 이 탄핵의 열기 용광로를 정말 뜨겁게 달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거 한 가지 네, 답변을 하나 해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신토방님이 네. 근데 임기 단축하려면 국민투표 해야 하는데 그 국민투표가 헌재에 의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사법화되었다는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확한 이게 몇 가지 맥락이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임기 단축 개헌은 당연히 국민투표 해야 됩니다. 개헌은. 근데 그러니까 이거 거부권 못 하는 거잖아요. 예. 안 됩니다. 예. 임기 단축 개헌은 여기서 단축 개헌안이 국회에서 3분의 2로 통과돼야 돼. 양쪽 다 어쨌든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네. 탄핵이건 통과되면 국민투표 해야 돼요. 네.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임기를 건드리는 걸 늘리거나 중임제로 바꾸는 거는 못하게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단축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이것은 반대 해석이라는 걸 합니다. 자, 늘리는 건 안 돼. 그런 단축하는 건 되나? 왜 늘리는 걸 안 되게 했지? 헌법을 개정해서 종신 대통령을 하거나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서 네.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네. 이 개헌을 하려면 사전에 법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에 재외 국민들의 국민투표 권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요. 지금 인데 총선이나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네. 이미 재외 국민들도 다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민투표법은 재외 국민들 투표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아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법률상의 과제가 있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법률상의 문제는 다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정치적인 문제예요. 네. 나머지는. 그래서 국민투표 이제 하면은 이거 통과되면은 헌재 갈 필요도 없이 네, 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임기 단축 개헌 이 카드도 남아 있는 것인데, 근데 탄핵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200석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200석이 필요해요. 저쪽에 8명 최소한 8명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이 그래서 싸움인데. 우리 국민들의 야당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려고 하고 있고 단계를 밟아가고 있고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인 국민이 하는 겁니다. 광장의 열기가 야 이거 탄핵에 똑같이 8명이에요. 네. 탄핵을 하려고 해도 8명의 추가가 그럼요. 필요. 우리가 야당에 192명이니까. 음. 그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을 하려고 하더라도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8명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보수 쪽에서도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 카드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시 우리 국민들이 또 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박근혜 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아니 박근혜 이 정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네. 근데 광장이 뜨거워지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달라졌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달라지면서 정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조금 더 국회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와 이제 다선 의원님들이 비교를 하는데 그 당시는 김무성, 뭐 유승민 등의 소위 개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도력이 어느 정도 있었고 정치적인 협상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한동훈계를 개파라고 할 수 있을까? 밥 먹는데 친윤계가 있나? 밥 먹는데 보니까 20명, 21명 모였다고 하는데 밥 먹을 때 한동훈의 지도력이 그게 돼요? 그런데다가 한동훈은 윤석열과 차별화하는 순간 윤석열도 깔게 있어요. 한동훈도 나랑 이랬던 사람이 다 까라 그래, 다 까. 그래 범죄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네. 증거 운명 공동체. 서로지간에. 그러니까 한동훈은 애매해. 사실 차별화를 할 수도 없고 차별화를 한다 한들 자 차별화 한다 쳐 자, 본인이 국민들이 두 몸으로 샴쌍둥이 같은 거거든. 한 사람이 죽으면은 한 사람 죽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지도력이 발휘가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개개인별로 의원들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탈표가 예전보다 더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2016년은 무더기로 표가 움직였다면 맞아요. 지금은 지금은 개개인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안철수는 4명 지난번에 나왔어요. 이번에 4명이 이 정도로 여론이 돌아가는데 본인들이 살 길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 4명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저는 의원님이 좀 눈에 보이는 의원들이 있는 거죠, 의원님. 딱 그게 4명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분이 4명 플러스 알파 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의 지도력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이미 검증된 거 아니에요? 검증된. 알겠습니다. 그 정도. 거기에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그 정도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 다음 주 20일이죠. 20일에 조국혁신당에서 광장에서 광화문광장에서 탄핵안 초안 발표한다고 탄핵소추 초안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를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양이 엄청 많아요. 지금 초안 검토를 뭐 어제도 하고 엊그제 탄추위에서 어제네요. 수요일 날 또 하고 다음 주 화요일 의총에서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내는 건데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탄핵소추안 초안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초안인데 초안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이 초안은 그러면 어떻게 소추안으로 완성될 것이냐. 완성의 길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시민들의 참여. 두 번째는 국정조사와 특검입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지난번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관계의 확정을
사실관계가 있어야 법률상의 평가로 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 특히 명태균 창원산당 같은 경우는 드러난 사실관계가 너무 많아요. 언론을 통해서 네. 또 다른 것도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관계가 많지만 음. 사실관계를 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네요.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수사나 공적인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박근혜 그 당시 소추위원장 권성동 의원님 두 번째 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그 보면 소추안의 사실관계를 전부 다 검찰의 공소장,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사실로 확정을 했어요. 네, 증거도 공소장 다 막 붙입니다. 근데 지금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잖아요. 대통령한테는 아예 가지도 못하고 네, 있는 가지도 거 아닙니까? 못하고 있고 예. 명태균과 함께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불살라 버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소추안의 완성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법리적인 것은 다 아하. 정리를 해서 냅니다. 예. 근데 사실관계는 우리가 모을 수 있는 한 모으는데 이것이 소추안으로서 완성되려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네. 필요하다. 그렇네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특검이 꼭 돼야 되는 반드시 것이고 국정조사도 지금 속도를 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이 초안도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 보겠고 네. 뭐 오늘 명태균 씨 구속 이후에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하루하루 쏟아지는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의원님도 뭐 따라가기가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의정 활동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따라가기 예, 힘든데. 뭐 그래도 따라가야죠. 어쩌겠습니까? 따라가야 되고 거기서 맥을 짚어서 네. 또 의정 활동으로 반영을 해야 되니까. 사실 뭐 방송 라디오 방송 진행하고 하실 때도 그때는 다 뉴스 다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건 아닙니까? 뭐 정말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보기 싫은 뉴스도 억지로 다 봐야 되고. 인터뷰도 다 해야 그 말하자면 대통령 전 국민 다 모아도 다들 다, 귀에 피를 흘리면서 다 들어야 되잖아. 2시간을. 아우 정말. 안 본 사람이 위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기자회견인데 다 보고 해야 되는 그 숙명. 자, 계속해서 이제 의원이 돼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 활동 저희가 지켜보고요. 다음 주에 이 초안 발표 현장도 저희가 아마 생중계로 많은 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네. 수요일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입니다. 다음 뭐 광장이네. 역시 광장이야. 역시 그럼요.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 광장이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뭐 댓글 보니까 신장시 의원님 화이팅, 박현자님, 구름천 의원님 신장시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렇게도 외쳐주고 계시고 일단 직무정지 시키고 탄핵 국민투표로 파면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계시고 네.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을 참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국 혁신당이 외쳤던 3년은 너무 길다. 지금 근데 2년 6개월 남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안 가네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이 기대 이것도 댓글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허성철님 네. 그다음에 신백호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통령을 직무정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법률상 탄핵은 국민투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탄핵은 헌재에서 결정을 하고요. 국회 일단은 200명 이상이 소추를 해서 국회에서 소추하면 헌재에서 결정을 하는데 헌재는 지금 6명밖에 안 된다. 재판관이 그리고 성향이 매우 보수적이다. 이것이 탄핵이 가진 최대 난점이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직무정지는 탄핵은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정지가 되는 되죠. 거죠. 예. 소추가 되면 직무정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 직무정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탄핵 소추가 됐을 때 200명이 있어야 된다. 거고요. 그다음에 탄핵 국민투표라고 뭐 이렇게 그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임기단축 개헌을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그거는 탄핵 국민투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목요일도 잊지 말고 꼭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